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색인과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사용은 엘라스틱 가이드북 자료를 참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데이터 색인과 텍스트 분석입니다. 자, 엘라스틱에서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인버티드 인덱스, 한국어로는 역 인덱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료 구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요. 텍스트 데이터 얘기입니다. 보통 RDB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죠. id라는 그 pk 필드가 있고, pk 뭐라고 하죠? 칼럼이 있고, 텍스트라는 칼럼이 있을 때, 도큐먼트 1에는 quick brown fox, 도큐먼트 2에는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테이블에서 우리가 그 select 문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요. RDB에서 검색은 이제 like 문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폭스를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줄씩 내려가면서 폭스가 있으면 패치해오고 없으면 넘어가고, 폭스가 있으면 패치해오고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RDB에서는. 근데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버티드 인덱스 구조로 저장을 하는데요. 앞에 보셨던 이런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 전부 다 쪼갭니다. 쪼개서 이거를 각 단어가 어떤 도큐먼트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는 도큐먼트 1, 2, 3에 있고, 브라운은 도큐먼트 1, 2, 3, 4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운은 1, 2, 3, 4 여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거꾸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 추출한 요 검색어를 저희는 텀이라고 부르고요. 그 텀들이 각각 어떤 도큐먼트를 가리키는지를, 그 도큐먼트 아이디를 가리키는지를 이제 저장하는 구조가 이제 역 인덱스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책을 구입을 했을 때 책 맨 뒤에 보시면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있고, 그 키워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나타내는 그런 찾아보기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역 인덱스는 책의 맨 뒤에 있는 주요 키워드에 대한 몇 페이지에 있는 찾아보기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 폭스를 검색을 한다. 그럼 아까 RDB에서는 폭스를 한 줄 한 줄 찾았죠. 근데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폭스를 찾을 때 역 인덱스에 가서 폭스만 찾습니다. 그리고 그 폭스가 가리키고 있는 도큐먼트 아이디들을 들고 와서 그 도큐먼트들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도 사실 검색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검색 시간에 대한 차이는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차이가 커집니다. RDB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래 걸리는데, 엘라서치는 사실 그렇게 늘어나도 요 폭스란 단어 뒤에 붙는 요 배열의 크기만 늘어나기 때문에 폭스를 찾아가는 그 시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어진 텍스트를 이렇게 텀 단위로 쪼개는 과정을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텍스트 아날리시스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텍스트 아날라이저라고, 텍스트 분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엘라서치 안에는 이제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애널라이저는 캐릭터 필터, 토크나이저, 토큰 필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텍스트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처음에 이제 캐릭터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요. 캐릭터 필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재 버전에서는 패턴 리플레이스, 그리고 매핑, 그리고 HTML 스트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하면은 특정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HTML 입력된 문서의 형태가 HTML 도큐먼트라고 하면 이제 태그 같은 것들을 다 치환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를 거치게 돼요. 토크나이저는 이제 이 주어진 문장을 다 텀 단위로 쪼개는 과정을 이제 토크나이저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쪼개진 각각의 텀들을 가공을 하는 역할을 이제 토큰 필터가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장에 있던 요런 도큐먼트 5개를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도큐먼트 5개를 입력을 하면은 처음에 토크나이저가 이런 식으로 텀들을 다 쪼개요. 더 브라운 점스 오버 레이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텀이 어떤 도큐먼트에 들어가는지로 다 쪼개서 바꿔요. 그 다음에 토큰 필터가 각각의 지금 이제 캐릭터 필터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캐릭터 필터는 적용을 안 한다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토큰 필터가 각각의 텀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는 이제 스탠다드 애널라이저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로어 케이스 토큰 필터라는 거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줘요. 더 같은 경우 앞에서는 처음에 토크나이저만 적용을 했을 때는 대문자였는데 얘를 이제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위치도 이제 그 갇힌 단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대문자 더도 있었고 소문자 더도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병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문자 더 있었던 거랑 이제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된 것들을 다 병합을 해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대문자 더는 없어지고 그리고 뭐 대문자 브라운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문자 레이지도 뭐 소문자 레이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도큐멘트 오도 병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소문자가 바뀜으로써 이제 병합되는 텀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텀 중에서 검색어로서의 가치가 없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스톱월드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불용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뭐 A라든지 더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실 검색할 때 빼도 상관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 있으나 마나한 단어들이에요. 한국어로는 뭐 여러 가지 조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토큰에서 빼줍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빼주고요. 그리고 형태소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영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점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의 점프를 저장하라고요. 점핑 같은 경우도 원의 점프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또 점프스랑 점핑이라는 토큰이 따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또 점프라는 토큰으로 합쳐지게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시노님, 그러니까 동의어죠. 동의어 토큰 필터를 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동의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quick하고 fast를 우리가 동의어로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quick이라는 단어가 있고 fast라는 단어가 여기 없어졌네. fast라는 단어를 이제 동일하게 동의어로 찾겠다 하면은 quick으로 검색을 했을 때 fast도 찾고 반대로 fast로 검색을 해도 quick을 찾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을 내가 어떤 기능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라는 단어와 AWS라는 단어를 이제 동의어로 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AWS를 검색할 때 아마존이라는 단어도 같이 찾으면 훨씬 더 그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가 풍부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널라이저를 만들었고요. 그 애널라이저를 엘라스틱서치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underscore analyze API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프툴즈에 가가지고 자, Analyze API를 놓고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를 하고요. 토커나이저는 화이트 스페이스 토커나이저를 사용을 하고 필터는 로어케이스, 스톱, 스노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토큰이 이제 Quick Brown Fox Jump Over Lazy Dog 이런 식으로 쪼개졌어요. 자, 더가 없어졌죠. 우리가 스톱, 그러니까 스톱월드를 없애버리는 게 이제 스톱 토큰 필터인데 이걸 적용해서 그렇고요. 만약에 스톱 토큰 필터를 빼보겠습니다. 빼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빼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어 케이스도 만약에 빼버리면은 더도 대문자로 이제 남게 되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스노볼이라는 것이 이제 텍스트 그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노볼을 만약에 빼버리면은 여기 지금 레이지라고 돼 있잖아요. I로 돼 있고 점핑도 점프라고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까 점핑이 아니라 그냥 점프스로 점프스가 점핑이었는데 점프스로 됐고 레이지도 레이지 Y로 바뀝니다. 레이지 Y가 레이지 I로 바뀌었던 이유는 이제 레이지네스 예를 들면 해피다라는 단어도 해피니스를 해피네스와 해피를 같은 텀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Y로 끝나는 건 I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이 스노볼입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인덱스에 어떻게, 그러니까 인덱스가 되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하는데요. 그 데이터 저장순 인덱스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애널라이저. myindex2라는 애널라이저를 하나, 그러니까 myindex2라는 인덱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매핑에 메시지 필드를 이제 텍스트 타입이고 여기에 스노볼 애널라이저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도큐먼트를 저장을 할게요. 여기다 아까 그 myindex2에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를 저장을 합니다. 스노볼이라는 애널라이저를 적용을 하면은 그 이런 점프스라든지 레이지 같은 것들이 다 아까처럼 점프, 레이지 이런 것들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get myindex2 search 하고 매치 쿼리로 쿼리 매치 쿼리로 메시지 필드를 이제 점프로 검색을 해보면은 먼저 점프수를 해볼게요. 점프수를 해도 찾아지고 점프로 해도 찾아집니다. 점핑으로 해볼까요? 점핑으로 해도 찾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저장은 지금 점프 쓰지만 안에 저장은 점프라고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매치 쿼리를 사용을 하면은 점핑으로 검색을 하든 점프스로 검색을 하든 점프로 검색을 하든 여기다 뭐 대문자로 해서 점프로 검색을 하든 전부 다 그 텍스트 애널라이시스가 똑같이 이 메시지 필드에 적용된 이 애널라이저를 똑같이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매치 쿼리에 우리가 사용을 한 이 점프라는 텀을 그 대소문자 바꾸고 스톱월드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스노볼 필터를 적용을 해서 점프로 바꿔가지고 소문자 점프로 바꿔가지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스가 동일하게 찾아집니다. 나는 근데 그 정확하게 점프만 여기에 입력한 텀대로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매치 쿼리가 아니라 텀 쿼리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점프로 하면은 얘가 찾아져요. 근데 만약에 점프스로 하게 되면은 찾아지지가 않아요. 동일하게 점핑이라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죠. 점프스는 오히려 그 저장된 원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얘는 원문을 저장한 게 아니라 저장될 때는 인버티드 인덱스에 점프가 저장되기 때문에 점프스로 텀 쿼리를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텍스트 검색에서는 매치 쿼리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정확하게 그 대소문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내가 따져서 저장을 해야 될 일이 있다 하게 되면 이제 텀 쿼리 같은 것들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텀 쿼리고요. 자, 그리고 애널라이저를 우리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마이인덱스 3이라는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인덱스 3이고요. 여기에 이제 세팅에 애널라이저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애널라이저, 내가 커스텀 애널라이저는 세팅스 밑에 인덱스 밑에 저장을 하고요. 거기에 애널리시스라고 한 다음에 애널라이저를 하고 여기에 마이 커스텀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여기에 그 애널라이저 타입을 놓고 토크나이저랑 토큰 필터랑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스노볼을 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되고 뭐 로어케이스만 하시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로어케이스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더만 검색도 가능하겠다 하면은 이제 뭐 스톱도 빼버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하고요. 그럼 마이 인덱스 3이라는 게 생겼고 그 마이인덱스 3에 있는 애널라이저는 애널라이즈를 할 때 자, 애널라이저를 우리가 만든 요 커스텀 애널라이저, 요게 이제 커스텀 애널라이저의 이름이에요. 마이 커스텀 애널라이저.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놓고 여기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 마이 커스텀 애널라이저를 사용을 해서 내가 만든 커스텀 애널라이저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애널라이저만 했는데 토크나이저랑 토큰 필터 등도 내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인덱스 3에 요거를 좀 딜리트를 하고요. 요 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인덱스 3에 이제 애널라이저를 또 다시 만드는데 마이 커스텀 애널라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토큰 필터를 로어케이스 그리고 마이 스톱 필터 그리고 스노우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이 스톱 필터는 바로 아래 그 여긴 애널라이저였고 같은 레벨의 필터라고 하면 이게 토큰 필터입니다. 필터로 마이 스톱 필터라는 걸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걸 타입은 스톱 토큰 필터고 여기에 브라운이라는 단어를 스톱월드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입력을 했을 때 브라운이 저장이 안 되겠죠? 브라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만든 이 토큰 필터를 그 위에 있는 마이 커스텀 애널라이저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 인덱스 3에 이 애널라이저를 적용을 하고요. 한번 자,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텍스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마이 커스텀 애널라이저 방금 저장을 한 거에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인데 아까 우리가 브라운이라는 단어를 스톱월드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장된 단어들을 보면 The Quick Fox Jump 브라운이 없어졌죠. Quick Brown Fox인데 브라운이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스톱월드를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해서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톱 토큰 필터를 이런 식으로 커스텀 토큰 필터로 만들어서 그거를 애널라이저에 적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매핑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매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매핑에다가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실제로 인덱스에 텍스트 저장이 될 때 그것을 적용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yIndex에 여기까지는 이제 방금 만들었던 애널라이저예요. 걔는 세팅 설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에서 만든 myCustom 애널라이저를 매핑해서 메시지 필드에 애널라이저를 myCustom 애널라이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은 브라운이 저장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메시지 필드에다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myIndex 3을 검색을 해요. 쿼리 매치 그 다음에 메시지 뭐 폭스 이런 거는 당연히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quick 이런 것도 검색이 될 겁니다. 점프 검색이 당연히 돼요. 근데 브라운은 우리가 스톱월드로 저장을 했어요. 브라운은 검색이 안 돼요. 브라운은 얘가 검색 텀으로 저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라운은 검색에서 빠집니다. 이런 각각의 텀들의 정보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텀벡터라는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텀벡터라는 API를 이용을 하면은 자, myIndex 텀벡터에서 필드 메시지 여기 1은 이제 도큐먼트 아이디입니다. 우리가 저희 도큐먼트 1번 아이디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도큐먼트 1번에 메시지 필드를 이렇게 텀벡터로 보게 되면은 각각의 그 도그, 폭스, 점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그는 이제 텀 프리퀀시로 한 번 나왔고 토크는 포지션은 8. 자, 1번, 2번, 3번, 4번 이게 0번부터 시작일 거예요. 0, 1, 2, 3, 4, 5, 6, 7, 8 8번째 토큰이에요. 위치가. 그게 포지션이고요. 스타트 오프셋은 앞에서부터 1바이트씩 쪼갰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40번째이고 40에서 43번까지의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타트 오프셋, 엔드 오프셋. 자, 폭스를 볼게요. 폭스는 포지션이 3이에요. 0, 1, 2, 3. 그리고 스타트 오프셋은 16. 여기가 아마 16번째 칸일 거예요. 해볼까요, 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16부터 엔드 오프셋은 19까지가 이제 차지하는 곳이 폭스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텀벡터즈라는 API입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